일단은 추세를 완벽하게 틀었기 때문에요. 이 추세가 끝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맞는 자리가 중요해질 수 있겠고, 이때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셔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LS 머티리얼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계속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5.71%까지 밀리면서 크게 빠지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다시금 말아 올려주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17,570원. 네, 전거래일 종가보다 조금 더 올라온 가격대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테슬라가 마이너스 8.78% 급락을 했다 보니까요. 기대했던 이 로보택시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국내 테슬라 화재 사망 사고에 추가적으로 프랑스에서도 지금 테슬라 화재로 4명이 사망했다는 기사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테슬라를 선두로 해서요. 이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LS 머티리얼즈도 역시 2차 전지 섹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장 초반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요.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는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빠진다고 생각했던 그 구간까지만 빠진 상황이고, 특별한 악재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LS 머티리얼즈와 관련해서 집중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단은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남는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15배 급증. 지금 이 전국의 태양광, 풍력 등 이 재생에너지 발전기가 강제로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 건수가 한 해 사이에 15배가 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쵸. 이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보낼 길이 좁으니까 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횟수가 급증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출력 제어가 급증한 배경에는요, 전력망 등 관련 인프라 부족 문제입니다. 이 전력을 생산을 해도 보낼 길이 충분치가 않으니까요.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발전 시설을 많이 지었어요. 지금 생산은 많이 하고 있는데 관련 인프라에 대한 건설은 지지부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의 높은 변동성에 맞춰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다시금 나오기 시작을 했죠. 게다가 이 전력망 건설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잇따라 지연이 되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더더욱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LS 머티리얼즈가 만드는 게 뭐예요?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울트라 커패시터, 알루미늄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에너지 저장 장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됨에 따라서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한 어떠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좀 봐야 하는데, 일단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이 지리적인 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한국은 지형이 삼면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백년도, 연평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이런 섬도 많고요. 자, 지금 이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AI 데이터 센터부터 이 앞으로 계속해서 그냥 이 전력 대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력을 누가 더 많이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떠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확보를 하느냐. 이제는 이런 것도 국가 싸움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이 단순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동 전쟁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런 그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죠. 그래서 이 한국이 기술력으로 딸리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이 해상 풍력을 잘만 개발을 하고 가져간다라고 하면 정말로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해상풍력 사업이 21대 국회에서 무산이 좀 됐죠. 이번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하는데, 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결국 이 국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요, 사업성 때문입니다. 이 사업성이 모자라서.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요,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맞는 보상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해상풍력이 국가 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어떤 식이에요? 하는 행동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오잖아요. 아이, 됐어. 우리 여튼 좋은 거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땅만 내놔. 아, 이거 나 좋자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가가 주도를 해야 맞는 거예요. 이 사업하는 목적이 뭐예요? 결국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득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이 투자를 아끼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분한 보상금이라는 것을 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협의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한국이 강국이 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건을 갖춘 사업인데 이거를 쉽게 포기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 해상풍력과 관련을 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S 머티리얼즈라는 거예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요. 해상풍력 터번에 들어갈 울트라 커피스터라거나 이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전장 장치 등 이 인프라에 필요한 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LS 머티리얼즈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 주가가 이렇게 튀어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하방 추세죠.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추세의 흐름을 끊어낸 게 9월 말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죠? 이때 이 추세를 끊어냈고 이제 다시금 안착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 안착하는 곳에서 다시 추세를 상승시키는 이 추세선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자, 그 자리가 어디냐? 여기 17,000원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가 밀려 내려오더라도 17,000원까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17,000원의 기준은요, 종가예요, 종가. 그 전까지는 이게 장중에 밀려 내려갔다라고 해서 급하게 따라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17,000원 자리부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가 우리의 매수 타점입니다. 어디까지? 이전 저점 구간인 여기 16,000원까지. 매수 구간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 짧은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야지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100%는 아니에요. 이 주가의 수급이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 타점은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보여지는 매수 구간은 이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아직도 여기서 우리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지금 이 구간이 정말로 매수 타점이 맞는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이 기준점을 못 잡으신 분들이 있겠죠. 아니면 돈이 없으신 분들이구나요. 자, 그동안에 이 LS 머티리얼즈를 보면은요 수많은 유튜버들이 여기가 바닥이다. 이번엔 진짜다. 여기가 바닥이다. 올라간다.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여기서 매수해야 된다. 많이들 말했지만 결국 다 틀렸죠. 그들이 말한 타점보다도 더 내리고 더 내리고 더 내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LS 머티리얼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LS 머티리얼즈는요 정말로 건강한 기업이고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재료, 테마, 그리고 수급이 받쳐줘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받쳐주었을 때 주가는 상승을 할 수 있고 이 전고점을 넘어서 신고가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일단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일단은 추세를 완벽하게 틀었기 때문에요. 이 추세가 끝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맞는 자리가 중요해질 수 있겠고 이때부터는 우리 여러분들이 베팅을 하셔야 하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해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16,000원 요 선이 중요합니다. 이 짧게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해하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난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물려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특히나 물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수 평단에 따라서 이 대응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할 테니 지금 이 설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 설명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바로 실시간 대응입니다. 그쵸? 이 영상은 촬영하고 편집하고 업로드까지 이 시간적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텔레그램 정보방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LS 머티리얼즈와 관련된 빠른 이슈, 뉴스, 재료들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또 수급이나 시장 상황에 따른 각종 변수들, 그리고 그에 따른 타점, 대응 전략, 모두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또는 이제 관심을 갖고 진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당연히 텔레그램 정보방에 입장을 하셔야겠죠.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신다라고 해서 제가 뭐 입장료, 수수료 달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텔레그램방은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하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010-7913-1671 여기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앞에 두 글자 LS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LS 머티리얼즈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를 포함한 LS 그룹주들에 대한 각종 정보들 그리고 타점, 대응 전략 모두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요.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 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 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이누도 보류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 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 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누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에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 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쥐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가교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 배, 수만 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 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 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